자,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자. 2020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마음 심자 나눔의 마음, 가식적이 아닌 진정성이 있는 아름다운 배려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은 옛말에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것은 순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은 왼손이 한 일을 오른발도 알게 하라. 즉, 널리 알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참여자 선생님들께서 활동하시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 널리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하셔서 아름다운 세상을 같이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참여과정 주요 프로세스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신청 및 승인입니다. 자, 참여자 자격 요건은 전문 인력이 필요한 비영리 단체, 사회적 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경력 3년 이상의 퇴직자, 그리고 나이는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신중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기술 자격이나 국가전문 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을 소지한 분도 되십니다. 그리고 미공인 민간 자격일 경우에는 자격기본법에 의해 등록된 민간 자격이어야 되며 관련 교육 30시간 이수를 했을 경우에 운영기관이 심의하여 승인하는 경우는 3년 이상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을 해드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영기관이 심의하여 승인하는 경우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수행업무 관련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증 국민자격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격증과 활동 분야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자격증이 있으시되 활동 분야와 관련성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리고 해당 사회공헌활동 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되고 3년 이상의 경력과 동등한 수준의 지식, 기술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민간 등록 자격 등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부적격자입니다. 자, 자격증이 있으신데 일반적인 자격증은 안 됩니다. 가장 쉬운 예가 운전면허증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의료법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자격, 심리상담 치료사, 우순치료. 자, 우리 참여자 선생님들은 의사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치료사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공헌활동 사업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자격, 풍수지약, 취미, 오락,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의 유사사업과 관련된 자격은 해당 자치단체가 다른 부처의 유사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하고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요양보호사인데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mon고하니 이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요양보호사와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자, 운영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기관으로 지정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보건복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선생님은 참여가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경력 인정 기준입니다. 자, 경력은 직업으로 발생된 경력이어야 하며 활동 분야와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야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력은 해당 종사 직무 경력을 확인하여 활동 분야와 이렇게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력은 우리 선생님들이 관련된 이런 경력 증명서를 반드시 이렇게 첨부를 해서 운영기관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부적격자입니다. 취미나 봉사활동 등으로 종사한 경력은 안 됩니다. 그리고 군 복무 등 의무기관에 종사한 경력도 안 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활동 지원과 중복될 수 있는 활동 분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안 됩니다. 자, 65세 이상인데 자,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 64세까지는 요양보호사 가지고 참여 선생님으로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65세가 됐다. 자, 이럴 경우에는 참여가 가급적 안 됩니다. 이거는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걸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이 경우에는 운영기관과 반드시 요양보호사를 가지고 65세 되신 선생님은 운영기관과 꼭 이렇게 상담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해당 분야를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안 됩니다. 자,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자, 노동시장 재직자 참여 제한 대상입니다.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 피크제, 점진적 퇴직 등 적용으로 시간제 활동 지원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근로시간에는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 외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타재정 지원 활동 지원 사업. 자, 예를 들어서 뭐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일센터 훈련 참여자는 참여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일제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경우, 자,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치지 않는다면 중복 참여도 가능합니다. 자, 시간제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복되지 않는다면 중복되지 않는다면 시간이 중복되면 안 되겠죠. 그죠? 다른 사업에도 같은 시간대에 활동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는다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다른 사업이나 또 사회공활동 중복해서 참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간제, 간헐제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에 3개 이상, 자, 보건복지부 하나 참여를 해요. 그다음 고용노동부 사업을 하나 참여를 해요. 자, 그럼 2개지 않습니까? 근데 3개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2개는 되지만은 3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3개의 경우에는 참여 시간과 무관하게 중복 참여로 간주합니다. 자, 참여자 신청서 작성 시 페이지 16에 또 작성 예시가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요.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있습니다. 1.2에 보면은 정보 처리 산업 기사, 네트워크 관리사. 자,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자격증이 이거 말고 뭐 요리사 자격증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도 적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 선생님들이 정보 처리 산업 기사나 네트워크 관리사로 연계될 참여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요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참여 기관을 연계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연계할 수 있는 이 범위가 넓어지죠. 그래서 이것도 세세하게 자세하게 적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참여 희망 분야나 활동 지역, 희망 지역도 이렇게 꼭 적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페이지 17에 있습니다. 그것도 꼭 동의서에 세세하게 읽어보시고
반드시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전문 경영 기술서를 작성하실 경우에는 페이지 18에 예시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문 경영 내용, 또 자세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여태까지 살아오신 그 경영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 주셔야 경영으로 인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연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신청 및 승인이 끝나면은 이제 연계를 합니다. 자, 운영기관은 참여자와 참여기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 참여선생님, 참여기관이 어떤 정보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정을 하고요. 운영기관이 참여자와 참여기관을 선정한 후에 양측에 이제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참여선생님과 참여기관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요. 자, 양쪽이 모두 연계에 동의를 하면 양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승인을 통해 활동 개시를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참여기관이 직접 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사전에 직접 선발 계획서를 제출해서 우리 참여자 선생님들을 직접 이렇게 선발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참여기관과 참여자가 활동 분야 및 활동 수준이 일치해야지만은 이렇게 연계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해당 활동 분야가 신청자가 없는 경우, 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높은 순으로 이렇게 연계를 해드린다는 거. 참여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선생님을 보내달라, 이렇게 연계를 시켜달라, 이렇게 했는데, 근데 거기에 연계될 만한 참여 선생님이 없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관련성이 높은 순으로 연계를 시켜드립니다. 자, 활동 내용이 취미나 단순 노무, 경영교환, 타부적 중복형 등의 경우에는 연계에 제한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연계는 유형을 보면은 페이지 20페이지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취미, 친목형 안 됩니다. 이거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또 단순형, 뭐 환경민원화나 질서관리 이거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교육을 나갔을 때 어느 여자 선생님이 남편 되시는 분이 경찰관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셨는데 교통질서 요거 신청하시면 됩니까? 하고 저한테 물었는데, 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경력 비활용력, 활동 분야 또는 수준이 일치하지 않아 활동의 전문 자격 또는 경력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교육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 활동할 경우에는 연계가 어렵겠죠. 그죠? 자, 그리고 타부처 중복형 65세 이상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신중년 사회보건 활동을 하실 때 10개명이 있습니다. 요거 선생님들 반드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숙지를 하시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기간의 활동으로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지나친 욕심은 피하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도 피하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이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럿이서 이렇게 도와가면서 할 수 있는 능력껏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자기가 세 번째, 자기가 할애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 분야에 대해 정확히 판단합니다. 지원 분야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제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분야인지, 제가 만약에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일본어를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판단하셔야 되고, 그럼 장애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애정과 존경으로 대하자. 아주 중요하죠. 우리 선생님들도 강의를 하는 저나 우리 선생님이나 어떤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애인이 곧 나라는 생각을 갖고 애정과 존경으로 대해 주십사 하는 말씀. 그 다섯 번째, 참여기관을 방문할 때는 검소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자. 자, 어떤 그 선생님들은 양복에 넥타이를 탁 매고 아주 반짝반짝하게 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어디 직장 다니시는 거 아닙니다. 참여기관 가셔서 대상자들 상대로 자원봉사, 즉 사회공헌활동을 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검소하고 단정한 옷차림 아주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나와는 다른 그들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자.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아주 근면하시고, 그리고 주관도 아주 뚜렷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회공헌활동은 나의 주장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아주 다양한 어떤 성격과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지만이 원만한 사회공헌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그들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자, 우리 선생님들 이해하는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청하셔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주장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여덟 번째, 문제점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그 지적보다는 어떤 좋은 방안 이런 걸 한번 이렇게 제시해 보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다음 아홉 번째, 참여기관의 목적과 배경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자. 자, 우리 선생님들 어디에서 경영 전략을 이렇게 연구하고 그걸 대기업에서 이렇게 적용을 했다. 근데 참여기관이 이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걸 접목하자. 이런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참여기관의 목적이 뭐고 배경이 뭔지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 용어나 외래어는 피하셔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영어, 예를 들어서 영어를 좀 아신다고 참여기관에 가서 영어를 이렇게 곧잘 쓰십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참여기관은 공익적 서비스를 추구하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거기 가시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지식 수준이 높다 해서 전문 용어나 외래어는 피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단계로서 사전 직무 교육입니다. 자, 연계가 끝나면은 사전 직무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사전 직무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회공헌활동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활동 개시 이후에도 이수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전 직무 교육은 사회공헌활동의 소개 및 유의사항, 참여기관의 이해, 소통의 기술 등 필요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선생님들 꼭 이걸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교육시간은 집체교육시간 8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2020년 이전에 2019년도에 교육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4시간 교육만 받으시면 됩니다. 자, 혼업가정은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은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1일 4시간 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3시간 받으시면 인정이 안 됩니다. 자, 페이지 21페이지예요. 사전 직무 교육은 사회공헌활동 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 시간에 따른 참여 수당과 활동 실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육 받으시는 거 수당하고 활동 실비가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자, 참여자 교육 미이수 시 지원금 지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반드시 교육을 이제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활동기간 종료 시점까지 교육을 미수할 경우에는 참여수당 지급이 취소된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 드리고요. 자,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자, 사전직무 교육 끝나면은 신중형 사회공 활동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자, 연계가 완료된 참여자와 참여기관은 활동 협약에 따라서 신중형 사회공 활동을 실시를 하는데 반드시 활동 협약서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떠한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참여자와 참여기관이 서로 협의를 해서 그 활동 협약서에 쌍방간에 활동 협약서를 작성을 하셔서 운영기관에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기관의 전담자는 참여자의 활동 실적. 자, 참여기관의 담당 선생님입니다. 담당 선생님은 참여자의 활동 실적. 그리고 활동 실적에는 활동 일자, 몇 월 며칠, 며칠부터 몇 시에 어떤 활동을 하셨느냐 이런 걸 기록해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월 단위. 자, 요거는 전월 20일부터 당월 1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월 1일부터 30일까지가 아니라 전월 20일부터 당월 19일까지입니다. 단위 기간이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 선생님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활동 실비하고 수당을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선생님들이 자꾸 1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시니까 이게 좀 틀려집니다. 그래서 전월 20일부터 당월 19일까지가 하나의 단위 기간이라는 거. 그래서 지원금 신청서를 당월 22일까지 운영기관의 우편이나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전담자는 참여기관의 전담자는 기관의 명의로 참여기관의 명의로 워크넷 사이트에 개별 참여자의 월별 실적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운영기관은 말일에 참여수당과 활동 실비를 교통비하고 식비죠. 그리고 수당 1시간에 2,000원에 해당되는 수당을 우리 참여자 선생님들 통장 복사해서 운영기관에 냈지 않습니까? 그 운영기관에서 참여기관이 참여수당과 실비를 보내는 게 아니라 운영기관이 우리 말일까지 해서 우리 참여자 선생님들 통장으로 이렇게 입금을 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실비를 한번 수당하고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그래서 1일 4시간 이상 활동을 하셔야 식비가 나옵니다. 3시간일 경우에는 식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4시간 이상 활동할 때 식비 6,000원, 교통비 3,000원 해가지고 요게 9,000원입니다. 9,000원. 그리고 4시간 미만일 때는 교통비만 지급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들 식비를 받기 위해서는 꼭 4시간을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1시간당 2,000원의 참여수당을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자, 요놈은 활동시간을 월별로 계산해서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30분 이상일 경우에는 1시간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한 달에 30분짜리가 합하니까 25분이 됐다. 그럼 요거는 1시간이 안 되겠죠. 근데 합하니까 자녀시간 합하니까 35분이 되더라. 그럼 그 35분은 1시간을 이렇게 포함을 해서 수당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참여자 1인당 기본 활동 시간은 월 120시간입니다. 기본 활동 시간 120시간, 페이지 22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연 480시간. 그리고 월 420시간이니까 곱하기 4니까 4개월간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월 120시간을 60시간 활동한다 이러면은 이게 8개월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죠. 그죠? 연 480시간이니까 계산해 보시면은, 그죠? 그래서 이게 60시간, 한 달에 120시간일 경우에는 4개월, 60시간 활동한다 이러면 8개월이 되겠죠. 자, 그리고 격일제, 시간 선택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금 배정에 따라 활동 시간이 제한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참여 신청자가 없거나 참여자의 연간 활동 시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자, 신청자가 너무 적어요. 그죠? 근데 예산을 다 소진해야 되니까, 자, 그럴 경우에는 한 참여자 선생님에게 시간이 더 할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활동하는 그 참여기관에 우리 선생님들이 활동 시간이 연장이 불가피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운영기관이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약 한 240시간이겠죠. 480시간이 절반이니까 240시간 내에서 연장을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운영기관에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자 선생님이 많을 경우에는 1인당 기본 활동 시간이 월 120시간, 연 480시간인데 이게 뭐 400시간으로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참여 선생님들이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